일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진짜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뭐 압구정 97억, 뭐 어디 뭐 63억,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또 조용하다,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동시에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요새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 오늘 토어제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도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똑같이 뉴스에서 막 엄청 거래량 막 터졌다. 신고가 막 속출한다. 가격이 막 1억 올랐다. 막 몇 억, 지금 토어제 해제 발표 이후 몇 억 올랐다.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극적인 뉴스가. 투어제 고삐 풀린 강남, 뭐 오, 천장 뚫고 있다, 뭐 이런. 거래량 막 급증, 폭증, 막 이것 때문에 다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또 궁금하면 또 못 참지. 네. 아주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이 여기거든요. 네. 근데 305개 아파트에서 지금 재건축 추진 14개 아파트 요것만 빼고 지금 사라진 애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린 거거든요. 얘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묶여 있는 거지 아직. 얘네는 투기 과열 조장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얘네는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풀어줄게 했는데 딱 보시면 아시면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너무 작은 애들이고 우리가 눈여겨볼 건 사실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에서 지금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남았고 없어진 애들은 진짜 손에 꼽는데 거기에 딱 엘리트가 들어가는 거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에는 아파트 이름이 거론되면 엘리트가 뜨거든요. S 리센치 트리즘이 뜨는데 그럼 과연 엘리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이 올랐냐? 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올랐겠죠. 올랐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해.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1억을 올린다는데 올랐겠죠. 그래서 지금 2월 12일에 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15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보름 좀 안 되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풀리기 전에는 리센치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28억 5천이 찍혔어요. 네. 28억 5천이 찍혔고 실거래가 그건 찍힌 건 이미 확인이 다 됐고 네. 그 이후에 31억이 거래됐다라는 얘기가 엄청 돌고 있다는 거예요. 네. 2억 5천이 올라서. 근데 문제는 소문만 돌고 있지 이게 확인이 되진 않았다는 거야. 60일 이후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원래 실거래 시가 신고는 늦게 하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부동산 입장에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확 올랐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 부담스러워지죠. 갑자기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안 오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가격이 확 올라 버리면 이걸 빨리 신고해가지고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이 거래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부동산 중개인분들은 그게 이제 업이시잖아요. 근데 본인 업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늦게 해요. 그러니까 수십 개가 이렇게 알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부동산 엄청 많은 거. 특히 뭐 잠실은 뭐.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거래한 거야? 실제 거래한 거 맞아? 근데 서로 이제 눈치 보기 하고 있고 매수자도 그렇고 매도자도 그렇고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부동산 사장님의 답답한 건 그거야. 문의량은 엄청 늘었대. 막 매도자도 이 가격 더 올릴 수 있는 거냐라는 걸로 문의가 늘고 매수자도 지금 거래가 폭증해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냐.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문의만 많대요. 문의만 많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 발표 있기 전에는 호가가 거의 30억까지만 나왔었거든요. 28억 5천까지 거래됐으니까 호가는 뭐 29억 5천 뭐 30억 미만으로 이제 호가를 붙여서 하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뭐 31억이 거래가 됐네 안 되니 막 이런 소문이 도니까 네. 바로 호가가 이제 33억까지 이제 나와서 33억. 네, 우와. 바로 1, 2억이 올랐다는 거죠. 리센치 같은 경우는 또 소형 평형 있잖아요. 10평대도 있고 20평대도 있고 30평대도 있는데 10에서 20평대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사이. 그리고 20평에서 30평은 한 2억 정도 지금 호가를 올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31억이 거래됐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랑 매도자랑 서로 지금 눈치 싸움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막 거래가 활발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지역 발표하면은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규제가 안 된 그 단지랑 지역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전화가 안 되고 막. 풍선 효과. 지금 그럼 이런 그때처럼 비슷하게 뭐 풍선 효과 나타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기억나는 게 그때 규제 지역 막 발표하는 시리즈로 했을 때 사실 그 김포가 빠졌을 때 규제 지역 발표했을 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여러 번 학습했어. 다음에 이거 규제 지역 발표되고 거기서 빠지는 지역이 있어. 무조건 가야지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틀 동안, 일주일 동안 거래량이 엄청 폭증하고 그 처음 규제 지역 발표하고 처음 이틀 동안은 부동산 10시, 11시까지 계약서를 쓰느라고 문을 안 닫고 통화도 안 되고 사람도 계약서 쓰는 사람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뉴스 보면 어때?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신고가 터졌고 거래량 엄청 많아졌고 가격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전에 규제 정책 발표해가지고 막 거래량 막 이렇게 했던 거랑은 지금 별로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네. 아직이지만. 네, 그쵸. 결국 거래되지 않겠습니까? 거래는 되겠지. 한두 개. 지금 한두 개만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24년 5월에 거래량이 4,998로 5천 정도 되고 6월에 7,456, 7월에 8,713, 8월에 6,269로 좀 거래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9월부터 줄기 시작해서 지금 그게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6, 7, 8에 거래된 거에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7월 기준도 아니야. 8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토막이잖아요. 네. 거래량이. 네. 지금 그게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1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2월도 유지가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막 거래량이 폭증해가지고 막 얘가 막 5천 건, 6천 건이 될 거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지금 반으로 줄어들고 나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를 엎을 만한 에너지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으로 가능할 거냐 했을 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효과가 붙고 그래도 내가 불안해서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찍어주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제 생각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속보로 금리 인하한다고 떴고 국제정세 불안하고 지금 미국도 지금 힘들고 우리나라도 힘들고 아씨 내 코인 갈 때는 안 넣고 이제 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부동산이랑 경제는 오롯이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걸 역행해서 혼자 막 날아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물론 경제가 꺼졌을 때 부동산은 의식주기 때문에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길거리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해서 더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마지노선까지는 쭉 이렇게 등락폭이 있으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그 에너지나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지금 거래를 주도하는 게 지금 1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됐을 때 신고가가 나오니까 평균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적어지면 비중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한 개 거래되는 영역이 커져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져서 이렇게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전부터 계속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 거래될 때마다 금방금방 가격이 반영이 되니까 되게 예민하잖아요. 변수가 딱 하나 뭐 터지거나 이러면 그게 곧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락폭이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예민한 시장이라서 내가 굳이 지금 요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부동산에서 속도로 내가 매수할 때는 1등으로 매수할 거야.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수익으로 1등은 의미가 있지. 근데 나 제일 먼저 매수해가지고 어쨌든 제일 싼 가격에 할 거야. 더 오르기 전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전고점일 수 있는 거지. 이제 이후에 됐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어요. 또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질 거냐 아닐 거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정권도 불안정하고 국제정세도 불안정하고 물가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불안정하니까 사실 다들 관망을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간 압력이 있어서 더 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내가 앞서서 거래해서 그 리스크를 먼저 맞고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라고 뒷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하방으로 바뀌어 있고 이미 뭐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상황에서 올파포 지금 봐라. 전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입주 거의 마무리 이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슬슬? 아,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안 빠지고 역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야, 것처럼. 파채 지금 전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아무리 좀 외부 정세가 조금 어지럽고 해도 계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탄탄하게 잘 왔는데 앞으로의 변수를 보면 공급 부족에 금리 인하 하방으로 잡혔고 뭐 입주장도 이제 잘 지나갔고 더 이상 조정받을 하방 압력이 없지 않느냐. 빨리 가서 빨리 선두로 꽂아야 가서 꽂으면 어떨까 아니 뭐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방 저점일 수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후랭이님 돈이 없어. 근데 은행에서 금리 인하해 준대. 돈 쓰라 그래요. 쓰겠어? 빌려야죠.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아니요. 코인에 물려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막 많이 물려 있어요. 아니에요. 다 수익 내셨을걸요? 저보다 일찍 들어가서. 물론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바로 뭔가 피드백이 와서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하지. 우리 전에 막 엄청 올라갈 때 영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금리가 낮으면 그걸 충분히 이제 활용해서 하지만 앞으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지금 또 세금적으로 이런 게 풀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금리를 낮춰준다고 메리트가 없는데 금리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일까? 그리고 나도 내 호주머니 사정도 되게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보면 반찬값이 무섭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반찬 사 먹기도 무섭다. 뭐 더 아껴야 되냐. 이런 게 막 나오는 상황에서 여유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공급 부족 얘기를 하시는데 일례로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봐서도 공급 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격이 바로 동시 다 공급 물량 떨어져? 동시에 바로 가격이 올라? 이게 아니고 공급 물량이 떨어져서 보통 2, 3년 정도 그게 쌓여서 에너지가 모이면 그 이후에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면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이 공급이 부족한 게 결국에는 그 이동 수요의 물량을 대는 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전국적으로 보면 50만 건이 정도 거래돼요. 근데 그게 보통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만 따졌을 때는 한 5만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이제 공급 물량이 있으면 그 공급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가는 거니까 입주 물량은 다 이동수를 끼고 가잖아요. 새 집으로 이사를 오든 세입자를 받던. 근데 기존에 있는 기축들은 딱 살고 있던 사람은 그 기존에 살고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 몇 집만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많지가 않아. 그래서 공급 물량이 없으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공급해줘야 될 수요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또 그럼 매매가 같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가는 가만히 있고 전세가만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이렇게 쭉 같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 전세가율 자체가 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10억대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전세가가 올라와서 그나마 5억 정도 하고 있다고 쳐요. 전세가가. 5억에 전세 사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갑자기 5억을 만들어야 돼.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게 전세가 쭉쭉쭉 올라서 7, 8억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전세가 8억이 되면 8억에서 10억 넘어가는 건 2억 정도니까 좀 대출을 받아서 좀 가볼까 하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세가율이 올라올 때까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전에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전세가 부족, 매매가 바로 증가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급 물량 많은데도 매매가는 올라가고 공급 물량이 적은데도 매매가는 떨어지고 이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공급 물량 부족하니까 바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26년부터 막 공급 물량 없으니까 막 집값 올라갈 거고 지금 그게 눌러주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없으니까 지금 그거 눌러주는 거 없으면 바로 집값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강남의 올림픽파크포레오 12,000세대 그 전세가가 안 흔들려서 저희가 이상하다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걔만 특별한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틀이 아니지 지난 주말에 날씨 정말 추웠는데 그때 제가 강북에 그 입주장을 갔다 왔거든요. 강북은 다르더라고요.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강북 입주장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강북 입주장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받쳐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 올라갈 거야 라는 그거는 이제 길게 봤을 때의 얘기지 당장 동시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작년에는 같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가긴 했지. 왜냐면 이전에 21년 하반기에 급락했을 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그 떨어진 폭 자체가 30, 4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과하게 빠르게 급하게 떨어진 것에 대한 이제 회복 구간이 올라간 거지. 이게 회복이 아니고 상승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맞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올라간 거는 그 빠진 걸 채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10억 하던 게 막 5억, 6억까지 막 빠졌으니까 그거를 채웠고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특히나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서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래되는 애들은 좋은 애들만 거래되고 서울 역세권 84 신축. 한강 끼고 있고 위아래 지역 여기까지 넣어야지. 그 외 지역은 지금 거래량 안 나와. 빡세다. 진짜 빡세요. 그 얘네들은 20억 전후예요. 진짜 잘 찾아봐야 15억까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나 없나 이런 애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미 정고점 뚫었어요. 이미 정고점을 뚫었고 정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더 상승한다? 그럼 그만큼의 더 넓혀줄 에너지가 필요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걔네들은 이제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이전에 떨어졌을 때도 정말 비싼 애들은 떨어졌다가 일정 수준 금액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쭉 보합을 유지하다가 이제 상승형이 왔을 때 올라갔어요. 근데 B급지, C급지 가격대가 더 떨어지고 외곽으로 갔던 애들은 얘가 가격을 유지할 때 얘네들은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고 더 오랜 기간 떨어졌다가 회복할 때도 얘네가 올라갈 때 얘네는 더 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갔거든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뭐 84 뭐 역세권 정말 좋은 입지 신축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은 솔직하게 앞으로 뭐 변수가 있어도 크게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핀셋으로 그런 애들은 정말 손에 꼽는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로만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후에 변수가 왔을 때 압구정이나 반포 이런 애들은요. 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래도 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부동산은 원래 그런 거야. 올랐다 내려 떨어졌다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갖고 있다 보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좋은 가격 받고 팔면 되는데 굳이 내가 지금 돈 궁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베일리 입주할 때도 전세가도 받쳐준 상태에서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바라봐야지 얘네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우리한테는 어나더 레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핵심지가 가면 네네. 이번에는 이제 성동구를 넘어 동대문과 노원까지 에너지가 좀 퍼져서 가지 않을 거냐? 퍼져줄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는 좀 멈췄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 하면서 이렇게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근데 온기가 대출 규제 오면서 멈춘 게 아니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에너지가 유지된 거고 그게 빠진 순간 에너지가 확 죽었잖아요. 23년도도 상반기에 펌프질 하다가 없어지니까 하반기에 죽었고 24년도도 상반기에 펌프질 해줬는데 없어지니까 죽었고 결국에는 계속 이게 뭔가 심폐소생술 같이 뭔가를 주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힘드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에 풀어준 것 자체도 저는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대출 규제를 더 풀어주기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조금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더 하기엔 좀 쉽지 않고 나라도 지금 돈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슈를 몰아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나 막 거래가 많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돈으로 이제 땔감을 떼우기는 쉽지 않으니까 소문으로 이렇게 실제로 땔감을 주기는 어려운 거지. 근데 여기서 경제가 만약에 받쳐주고 하면 이 분위기가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더 커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불을 떼울 수 있을 만한 땔감을 뭐 사람들이 돈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던가 뭐 통화량이 증가한다던가 뭐 금리가 떨어진다던가 환율도 좀 안정이 된다던가 경제가 활발히 된다던가 뭐 수출이 잘 된다던가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잘 된 거나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관세 두드려 맞고 지금 대기업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가 지금 나고 있고 삼성도 지금 앞으로 뭐 법인세도 안 내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몇 년째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만 또 간다? 지금 가고 신고가 하고 그런 애들은 어나더 레벨에 있는 애들이고 걔네들 빼고 보자는 거예요. 걔네들 빼고 보면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그잖아요.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 3구 마용성.
빼고 얘기해보세요. 어디 좋아? 안 떠오르죠? 안 봤으니까.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안 없어. 없어. 근데 지금 거래가 되고 그런 애들은 그리고 약간 이전에 23년도부터 25년 최근에 2년 동안 오른 애들 보면 정말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이전에 비해서 급락한 가격보다는 너무 싸니까 급락한 가격보다 조금 오른 경향은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가성비를 따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냥 회복되는 구간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상승세지 지금 막 과열돼서 막 너도 나도 막 그 좋은 걸 위해서 막 투자를 한다 이런 사람들로 몰려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짚어드리고 싶어요. 서울 좋지. 서울은 언제나 진리야.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부동산 가격이 싸지거나 안 싸지거나 내 상황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싸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서울 부동산을 진입할 수 있는 그 상황이면 가리지 말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억지로 막 영끌해가지고 지금 가는 게 맞냐라고 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영끌에서 강남 살았는데요, 누가? 그분은 이제 그분의 관점인 거고 저는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낮춰줬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 낮춘다고 시중금리 낮춰줄까? 저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키 많이 낮춰줄 것 같지 않아. 은행에서. 버퍼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그 시중금리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은행도 지금 실적을 쌓아야 돼서 제가 강북에 입시장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정말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지금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네. 근데 이제 시중금리를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느냐는 또 미지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이 녹록하진 않다.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좋은 거 단지마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떨어지는 애가 있고 나중에 오르는 애가 있는데 지금 막 타이밍 온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이랑. 어디라고 제가 딱 집어드리지 못하지만 여태까지 안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좀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지나 지역을 보고 있던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 맞아. 근데 지금 막 정고점을 뚫었고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막 영끌해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